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 컨설팅 김주영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취업 규칙 관련해서 확인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보면 취업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심지어 취업 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이신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시면 좋은 규정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취업 규칙에서 대표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취업 규칙은 모든 기업에서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 규칙은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작성 신고하셔야 하고 미신고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인 이상 기업 중 취업 규칙 미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한 번씩 신고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취업 규칙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는가요? 네, 취업 규칙에는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퇴직 해고, 퇴직급여, 표彰 및 징계,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의 내용이 있는데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 조항이 있고 선택 가능한 선택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요한 조항이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 규칙 내용은 노무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해 주실 텐데 기업에서 특별히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내용은 노무사분들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해 주시지만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취업규칙 내용을 대표님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이후에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당 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 지원이 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관련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대부분의 노무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취업규칙 내용 미비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 몇 가지 부분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특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노무사분들이 알고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원의 징계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인데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수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의 내용에는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직원 징계 시에 모르고 위반해서 내용상 징계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노동자와의 분쟁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 중에서 한 명이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사측 대표들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징고 해고의 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상 위반으로 대표님들께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속기간의 계산 규정인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을 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은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급휴일 규정인데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해서는 일요일 혹은 주 1회 특정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즉 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내용이 명확치 않은 오래된 취업규칙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 1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규정으로 5일 등으로 기재된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병가 부분인데
병과 규정도 무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으면 유급, 무급 관련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백히 규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급, 유급 여부는 노사 합의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성과급 지급 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사원에게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해두시면 되는데 상여금보다는 성과급 표현이 더 명확합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성과 공유 기업의 성과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총 금액에 대해서 15%를 법인세 공제 받을 수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받은 성과급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정년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3년간 총 1,080만 원의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정년 규정이 없이 계속 고용을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기업도 많습니다. 정년을 몇 세로 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지, 정년을 생일이 되는 날로 할지, 그 달의 말일로 할지, 그리고 그 해의 말일로 할지에 따라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분께 맡기셨으면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 7월 이전에 작성한 취업규칙이면 이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해보상 부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시에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단체보험 및 유사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규정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중 재해 대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 둔 기업이 많이 있는데 보험사의 보험증권에는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어도 취업규칙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함에 직원들이 동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금을 근로자 혹은 유족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혹은 유족과 합의를 볼 때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함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회사는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추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취업규칙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할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의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꼭 수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의 차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함으로써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